이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의 단계가 사실은 뭐 아무나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 리뷰를 하게 된 AMPM 글로벌 고혜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 제목은요.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좀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주변에서 아이디어 좋다라는 말 좀 들으시나요? 이 창의성이 고평가받는 시대에 나는 아이디어라고는 평생 가져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 단계만 따른다면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단계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책을 그 마케팅 필독서 45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거면은 나도 아이디어 좀 생산해낼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책을 읽던 그 자리에서 바로 홀리듯이 주문한 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과 6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읽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책은 미국 광고계에 아주 혁신적인 발자취를 남긴 제임스 웹 영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제이 월터 톰슨이라는 미국 최대 광고대행사의 상임 최고 고문을 지냈고 그 다음에 미국 광고대행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아주 저명한 인물이에요. 1940년대에 초판이 출간이 되었고요.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아주 초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은 마케팅 업계 또는 광고인 뿐만 아니라 뭐 예술가, 엔지니어, 과학자처럼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떤 좀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아주 일반적인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 단계만 잘 훈련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인상 깊었는데요. 제임스 웹 영이 시카고에서 그 광고 에이전시 임원으로 있던 당시에 어떤 유명 매거진 광고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대요. 엄청 다급하게 이제 제임스 웹 영을 찾아온 그 광고 팀장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광고 아이디어를 내신 당신은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제임스 웹 영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또 어딨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는 어떤 공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창의력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 역시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디어라는 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왜 우리 흔히들 저 사람은 아이디어 뱅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영은 시간이 지나도 그 광고 팀장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어쩌면 그 바보 같은 질문에도 답이 있지 않을까? 어떤 공식이나 기법의 형태로 개발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거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는다라는 1차원적인 대답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이 책이 더 혁신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먼저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원리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오래된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디어라는 게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이 새롭게 조화를 이룬 결과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오래된 요소들의 그런 어떤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물과 사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발견을 해내고 그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조합을 해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자가 주장하는 5가지 단계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아이디어가 생산될 때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이 5가지 단계의 법칙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5단계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에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5가지 단계가 대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이 자료 수집하는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조차도 어떤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도 없이 좀 영감이 바로바로 떠올라주기를 기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임스 웹 영은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를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비누를 광고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그 많고 많은 비누들 중에서 우리 비누의 특별한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수많은 비누들과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 뭐 예를 들면 향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차이점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누랑 우리 피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머리카락이랑 비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또 의외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아이디어 생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누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연구 결과나 어떤 관계성으로부터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쉽게 세상 만사 온갖 분야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임스 웹 영이 얘기하는 바로는 광고계의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주제에도 금세 흥미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제를 가리지 않고 온갖 분야의 정보를 아주 광범위하게 찾아보고 또 수집을 해놓았다고 해요. 좀 호기심이 많은 타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자료 수집이 중요한 이유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된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 원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흔히 하는 행동들 있죠. 아까 언급했던 비누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비누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그런 보편적인 행동들만으로는 경쟁 업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료를 찾아보는 걸로는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자는 비누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에서 얻어낸 인사이트들, 그리고 비누랑 그런 것들을 엉뚱하게 조합해보는 행동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창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여러분 혹시 우버이츠라고 아시나요?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종료된 서비스인데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요식업 배달 서비스인데요. 우버이츠의 탄생 배경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판매자랑 구매자를 매칭하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에다가 운전기사랑 그리고 요식업을 새롭게 조합한 결과가 우버이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요소들을 조합을 했을 때 완전 새로운 조합이 탄생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해놓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 자료는 점점 풍부해질 테고, 그로 인해서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 자료집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그 단계를 마쳤다면 그 다음 2번째 단계, 정신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네, 저자는 이 단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볼게요.
그동안 수집한 자료의 이곳저곳을 마음의 촉수로 하나하나 더듬어 보아야 한다. 팩트 하나를 골라서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또 다른 각도로도 들여다보고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아야 한다. 네,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흩어져 있는 각각의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각각의 그런 요소들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마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을 잘 이제 적어두는 거예요. 메모를 잘 해두고 우리가 머리가 정말 과부하고 올 때까지 계속해서 곱씹고 또 떠오르는 그런 조각조각들을 계속 메모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모든 게 뒤죽박죽 섞이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휴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떠올렸던 그런 각각의 생각들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엄청나게 애쓰면서 고민해오던 그런 주제들을 머리에서 최대한 몰아내는 거예요. 밖으로. 문제를 무의식 속으로 보내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해결이 되게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두 단계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창의적인 영역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또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자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평소 내가 취미로 즐겨왔던 행동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엄청나게 곱씹었던 그런 자료들을 소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뇌를 쉬어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눈앞에 딱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희 막 유레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저자는 우리가 앞에 거친 그 세 단계를 충분히 해냈다면 이 네 번째 단계는 거의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정말 뜬금없이 우리가 뭐 양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그런 순간들에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저는 목욕할 때 잡다한 생각이라고 하나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를 억지로 막 쥐어짜내려는 노력보다는 좀 편안하게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5번째, 그 아이디어를 주변에 내놓고 검증을 받는 단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마지막 단계를 가장 꺼려한다고 해요. 이 부분이 이해도 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떠올린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공개하기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나 혼자 꼭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또 그거에 추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나 혼자 막 고민하면서 막 골머리를 앓을 때보다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다 오픈을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해결 방안을 찾게 되는 경험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5가지 단계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뻔한 말들 아니야? 라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방법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이랑 또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 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5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르더라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의 단계가 사실은 뭐 아무나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 한 저희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 5가지 단계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하고 또 주변에 공유하는 이 모든 과정을 수시로 훈련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리뷰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이트를 얻은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